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험이 남아있다며 모든 주들에게 마스크 착용 강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CDC는 4차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경고를 했고 로셀 월런스키 CDC 국장은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 매우 두렵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결제업체죠. 이 페이팔이 오늘부터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만 결제수단으로 암호화폐가 활용이 되는데 앞으로는 좀 더 확장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최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또다시 강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코비드-19,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 코로나19 급락세에도 불구하고 또 백신 접종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을 계속해야 한다. 네. 당부했습니다. 그 전국의 주지사들 또 전국의 시장, 로컬 정부 그 수장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계속해서 유지하라고 강력히 권고했고요. 네. 만약에 이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 적이 있다면 해제 명령을 번복해라.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을 맞는 게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되는 거가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이게 좀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주의하고 경솔하게 사람들이 행동하게 되면 바이러스는 다시 확산될 것이고 지금까지 기울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이런 지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정말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아주 강력히 경고했고요. 그래서 일부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워낙 강력하게 말을 하니까 그럼 전국 각주가 지금 리오프닝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중단돼야 한다는 의미냐 그러니까 예스 아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리오프닝도 중단해라. 예, 당분간 그러니까 퍼지해라. 멈춰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갑자기 강력한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 배경이 뭘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그 코비드-19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CDC 국장을 만났어요.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CDC 국장이 굉장히 그 심각한 우려를 전해 듣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셀 월런스키 국장도 또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어제 나온 경고 성명이 로셀 월런스키 국장이 취임한 이후에 가장 강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었냐면 CDC 국장의 얘기는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미국이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4차 바이러스 급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3차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일어날 거다는 생각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이면은 4차 바이러스 급확산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직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런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안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고 특히 이 주사 맞은 사람들이 백신 맞은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런 식이면 조만간 파멸이 일어날 것이다. 파멸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했어요. 조만간 파멸이 일어날 것임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물론 최근 들어서 전국적으로 희망을 가질 만한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은 매우 무섭다. I'm scared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굉장히 공포심을 느낀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방역 수칙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걸 보면서 정말 본인은 CDC 국장으로서 정말 I'm scared 정말 무섭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서 우리 주변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졌다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마스크 써라. 이게 그 로셀 월런스키 CDC 국장의 얘기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CDC 국장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으로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사실은 저도 지난 금요일에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저녁에 식구들과 나가서 식사를 한번 했거든요. 사람들이 조금 많이 루즈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동차가 상당히 총행이 좀 많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부터도 처음으로 나갔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만은 이게 참 최근 들어서 이 미국 내 바이러스 확산 수치가 매우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LA 살고 있으니까 LA는 수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합니다. 지금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면 28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일요일이었습니다. 네네. 일요일 현재 그 신규 감염이 일주일 평균으로 해서 하루 신규 감염이 6만 3천여 명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10월 말 기록했던 것과 좀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네, 그 네. 2주 전에 5만 4천여 명이었는데 불과 2주 만에 9천여 명, 만 명이 네. 지금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특히 이곳 LA에 사는 분들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재확산이 되는 곳이 아니냐.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플로리다 해변가 같은데 보면 어마어마하다고 글쎄 그러고 말이죠. LA도 지금 LA 뭐 태평양 해안가 보면 좀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좀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그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 다시 이게 맞아요. 확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코로나19 급확산이 최절정이었던 1월에 비하면 1월 초에 비하면 지금 신규 감염이나 사망자 숫자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네. 변이 바이러스가 요즘 이 걱정을 부리고 있다는 점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굉장히 그 감소하고 있지만 지금은 네.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체해서 이미 지배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지금 전파가 되고 있고요. 이 전파력이 더 뛰어난 데다가 살상력도 더 높은 것으로 지금 글쎄 말이죠. 보이기 때문에 그 변이 바이러스를 주의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도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 자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지 알 수 없고요. 그 뭐 파키스탄 대통령인가요? 물론 중국의 시노팜 백신이니까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백신은 아니지만 백신을 접종을 완료하고 나서 지금 감염됐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종류는 다르지만 어찌됐건 백신을 맞고도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반드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주요 국가들이 최근에 바이러스 재확산 때문에 부활절 앞두고 다시 락다운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 기독교 명절도 문제입니다. 지금 부활절이 당장 이번 그렇죠. 일요일이고요. 네. 그거 지나면 이제 6월절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래서 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게더링하고 할 텐데 이것 때문에 더 지금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 그 뭐 또 종교는 또 모든 것을 우선한다는 생각들을 또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글쎄요 이게 참 이 적어도 바이러스는 종교 안 가리죠. 사상도 안 가리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앞에서 종교는 뭐 모든 것을 우선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번만큼은 좀 자제하고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그렇고 본인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활절 6월절 앞두고 네. 좀 조심해야죠. 이번 한 번만은 좀 네. 자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페이팔이 오늘부터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렇죠. 세계 최대 지급 결제 서비스 업체죠. 페이팔이 오늘부터 암호화폐 결제를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미국에서만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한데요. 이 페이팔은 이번에 암호화폐 결제를 인정하는 조치로 인해서 가상자산의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하는 입장을 나타냈고 이 페이팔의 암호화폐 지급 결제 서비스는 공식적으로 체크아웃 with 크립토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체크아웃 with 크립토라는 이름으로 이제 결제가 이루어지고요. 당분간 이 결제 서비스는 미국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페이팔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역시 그만큼 암호화폐가 많은 사람들의 이 자산으로서 좀 보유가 되고 있고 어허.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은 사실 암호화폐라는 게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주요 암호화폐들이 하나의 그냥 그 재산 가치, 그러니까 투자의 어떤 수단으로서만 이용되지 이게 거래 수단으로는 이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거래 영역으로까지 확산을 시키겠다. 이제 그런 계획입니다. 댄 슐먼 페이팔 최고 경영자 CEO는 이 페이팔 월렛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페이팔은 원래부터 그 이 암호화폐를 다 인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페이팔 내에서는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가 있는데 근데 페이팔 월렛에서 보유만 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이제는 크레딧 카드나 체크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쓸 수가 있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것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백만여 개의 온라인 글로벌 사업체들이 이 페이팔을 통해서 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댄 슐먼 CEO는 오늘 얘기했고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확장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미국 내에서만 시작하지만 페이팔에 가맹된 2,900만여 곳의 업체들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아주 이것도 네. 정말 대단한 또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암호화폐는 네. 뭐 변동성이 커서 이게 결제 수단으로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그런 난점을 보완할 네. 수가 있을까요? 항상 그 암호화폐는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그것도 1, 2원도 아니고 글쎄, 뭐 어마어마한 뭐. 차이로 등락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거래 수단으로 할 수 있느냐. 아하. 그러는데 이와 관련해서 페이팔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고객들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결제하는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를 적절한 교환 비율로 법정화폐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것이 그 페이팔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암호화폐를 결제하는 그 순간에 이 암호화폐가 예를 들어 달러화로 어느 정도 가치였느냐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제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페이팔 가맹업체들이 암호화폐 가격의 변동성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암호화폐 가치를 평가해서 거래한다는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뭐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글쎄요. 이건 좀 진행돼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제하는 순간에는 달러화로서 어느 정도 가격이라는 거 우리가 알겠는데 결제하고 나서 10분 20분 지났다가 이게 폭락하거나 급등하게 되면 그러면 가맹업체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엄청난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튼 참 쉽진 않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뭐 결제 자체는 그러나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결제하는 순간에 그 달러와 그 당시에 이 가치에 맞게서 지급을 하는 거니까 맞는 거. 그 이후에 어떤 오르고 내리는 것은 별개 문제다. 아마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페이팔은 그래서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렇게 그 여러 암호화폐들을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팔 측은 이를 통해서 가상자산의 가치를 확실하게 유지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거래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은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지금 페이팔 이러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히 개인들만 생각하지만 그 댄 슐먼 페이팔 CEO는 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개인과 기업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이제 지금은 미국에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이제 전 세계로 결제 서비스를 이제 확장할 그럴 예정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가 언제 어디서나 대규모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단계,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페이팔이 이제 본격적으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 그 비자, 글로벌 신용카드 회사 비자 같은 경우도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이죠. 스테이블 코인을 새로운 거래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 비트코인보다는 좀 더 안정성이 있다, 막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또 다른 글로벌 신용카드 회사 메스터카드도 지난달 2월 10일부터 가상자산인 체카드를 만들어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미 결제 수단으로 이미 시작이 되고 있고요. 네. 이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여기 투자하고 있고 이게 이미 주요한 투자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제 수단으로 가는 것을 막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미 뭐 이렇게 뭐 세계적인 결제 수단 그 기업들이 이미 이걸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그렇게 일부 그런 어떤 정책 결정권자들의 반대 가지고 이걸 막기에는 좀 이미 그럴 수 있는 시대를 넘지 않았는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아무튼 미국에서는
뭐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미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예. 또 근데 저는 중요한 솔직히 것 말해서 아직 잘 몰라요.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주도해 나갈 거고요. 우리는 전 뭐- 어차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도대체가 뭐 네.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것만 쓰고 그럴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